75세의 아프리카계 일본인 베테랑인 하루토는 붐비는 레스토랑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재킷을 입고 거친 손으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한 단순하고 서두르지 않은 제스처였습니다. 그의 주변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쾌활하게 수다를 떨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오후가 따뜻하고 친숙한 리듬으로 진행되면서 주변 웅성거림에 섞였습니다. 하루토는 늦는 아들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가끔씩 문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문제와 굴욕이 언제든 닥쳐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갑자기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리쿠 경관과 소우타 경관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지는 레스토랑 조명 아래서 빛났고 그들은 빈 테이블을 찾기 위해 방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하루토에게 빠르게 머물렀습니다. 리쿠는 소우타에게 몸을 기울이며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두 경찰관은 아는 듯이 웃음을 나누었다. 그들에게 하루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식당은 주로 백인이 사는 동네에 있었고 특히 노인 흑인 남성을 그곳에서 보는 일은 흔치 않았다. 호기심이 생긴 그들은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주저없이 그의 테이블에 다가갔다. 리쿠가 앞장서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인사도 예의도 없었다. 그저 퉁명스럽고 근거 없는 요구일 뿐이었다. 하루토는 천천히 커피잔에서 눈을 떼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날카로운 시선 아래에서 느낀 불편함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소우타가 조롱조로 말했다. 나이 든 흑인이 거물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건 매일 보는 일이 아니야. 그는 자신의 말이 일종의 농담인 듯 폭소했다. 하루토는 무표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차분한 태도는 경찰들의 짜증을 부추기는 듯 했다. 이제 눈에 띄게 대담해진 리쿠는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갑자기 몸을 기울여 하루토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하루토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따랐다. 그는 수년간 휴대해온 재향군인 신분증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봉사와 국가를 위해 한 희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리쿠가 카드를 쳐다봤을 때 재향군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경멸조로 웃으며 간신히 그것을 인정한 후 그것을 무시하듯 돌려주며 그것이 나타내는 존경과 명예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소우타는 리쿠의 말을 되뇌며 거만한 어조로 덧붙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당신 시절에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설거지나 육체 노동만 잘했을 뿐이었어요. 그의 말은 하루토의 업적을 모욕적인 고정관념으로 축소하려는 무례한 시도였다. 리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는 중얼거렸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았을 때요. 경찰관들에게 하루토는 그저 침입자에 불과했고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들의 어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계속 괴롭히자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지켜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한때 활기찼던 식당의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루토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더 심한 것을 보았다. 증오, 폭력,
불에 그는 이 모든 것에 직면해 본 적이 있었다. 이 젊은이들은 그의 결의를 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리쿠와 소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쿠는 다시 몸을 기울여 이번에는 더 공격적으로 하루토가 즉시 떠나거나 강제로 쫓겨나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결의는 분명했고 위협은 공중에 떠돌았다. 하루토는 그저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리쿠는 거칠게 말을 끊었다.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침을 뱉었다. 그에게 하루토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경찰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그에게 엄중한 자세를 취한 것은 그들이 그를 빼내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하루토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손을 차분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식사 손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며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하루토는 자신이 왜 굴욕을 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그의 피부색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멈추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한 젊은 남자가 방금 달려와서 도착했는데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하루토의 아들 타쿠미였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장면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갑을 채우고 굴욕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에서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두 경찰관에게로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상황의 부당함에 그는 잠시 숨을 멈췄지만 그는 금세 회복했습니다. 그를 즉시 풀어주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리쿠와 소우타는 마치 터무니없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즐거운 표정을 교환했다. 너는 누구냐, 꼬마야? 소우타는 조롱조로 말했다. 다쿠미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지갑을 꺼내서 카드 한 장을 꺼내 그들의 눈앞에 내밀었다. 변호사,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는 재빠른 몸짓으로 식당 손님 중 한 명을 가리켰는데 그 남자는 공중에 휴대전화를 들고 그 광경을 전부 녹화하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도 휴대전화를 꺼내 하루토가 겪고 있는 잔혹함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다. 리쿠의 미소가 살짝 사라지고 소우타는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몸을 바로 세웠다. 분위기가 막 바뀌었어요. 이 남자는 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입니다. 타쿠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과 분노로 떨렸다. 그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당신은 감히 그를 범죄자처럼 대하는 거요? 당신은 노인을 폭행하고 그의 지팡이를 부수고 그의 존엄성을 짓밟았지만 그 모든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웅얼거림이 퍼졌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중얼거렸다. 리쿠는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우리의 통제에 저항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다쿠미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저항했어요. 그가 한 일이라곤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이러한 공격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의 경력이 위태롭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소우타와 리쿠는 머뭇거렸다. 그러자 리쿠는 시선의 압박을 받고 크게 한숨을 쉬며 으르렁거리며 하루토의 수갑을 벗겼다. 여기서 빨리 나가. 그는 으르렁거렸다. 하루토는 손목에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피곤한 눈에 자랑스러움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타쿠미는 즉시 다가가 아버지를 보호하는 손길을 뻗었다. 아빠, 가요. 타쿠미와 하루토가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 식당을 나가자 경찰관들은 좌절감으로 얼굴을 찡그린 채 뒤로 물러섰다. 일부 고객은 오랫동안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토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딱 맞는 시간에 왔네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타쿠미는 아버지의 손을 흔들었다. 아빠, 그 사람들은 다시는 아빠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함께 떠났고 누구도 곧 잊지 못할 부끄러운 장면을 남겼습니다. 앙리는 자신이 숨기고 있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머리를 살짝 기울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작은 카드를 가리켰다. 리쿠는 노인의 무례함에 짜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뭔가 사소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카드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그 위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은 얼어붙고 창백해졌습니다. 그 카드는 겉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예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대문자로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톰슨. 위원. 리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가 방금 모욕하고 괴롭히고 잔혹하게 대했던 그 남자는 바로 그들의 상관인 경찰국장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방금 전까지 보여줬던 오만함은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지면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루토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봉사, 희생,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인종차별과 분리가 만연했던 당시 남부에서 태어난 하루토는 어린 나이부터 세상의 가혹한 현실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뛰어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자신을 대등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입대했습니다. 전장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했고 친구를 잃었으며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봉사는 모범적이었고 전우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후 그는 적의 포화 속에서 얻은 존경이 민간 사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흑인으로 전락했고 항상 알고 있던 것과 같은 편견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루토는 자신을 재건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가족을 시작했고 아들 카이토 톰슨이 경찰국장이 되어 계급을 올랐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정은 장애물 없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루토는 세상이 그를 꺾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조차도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토는 신원을 모르는 두 경찰관에게 수갑을 채워 끌려가면서 그 순간의 씁쓸한 아이러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한편 리쿠는 마침내 자신의 실수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떨리는 손가락 사이에 예약 카드를 쥐고 있었고 점차 그들의 실수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경력을 망칠 수 있는 엄청난 실수였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즉시 노인을 놓아주고 더듬거리며 사과하기 시작했으며 무지함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우리는 하루토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하루토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한때 자신감이 넘쳤던 그 경찰관은 이제 흔들리는 듯 했다. 그들의 행동을 이끈 과도한 확신은 사라지고 결과라는 냉정한 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이 얼어붙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개입하기에는 너무 위축되어 있었던 다른 손님들은 이제 만족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휴대전화를 꺼내 이 순간이 이 경찰관들의 몰락을 의미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루토의 차분한 태도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내부 혼란과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얼굴 표정이 오만함에서 두려움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이름이 그를 대변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방금 베테랑을 모욕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봉사했고 그의 아들이 법 집행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토는 훨씬 더 심한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루토는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정의가 결국에는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항상 예상한 대로 오지는 않더라도요. 그는 아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날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카이토 톰슨 위원이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그는 온 방의 주의를 즉시 사로잡는 자연스러운 권위를 발산했습니다. 그가 문턱을 넘은 순간 마치 모두가 숨을 참은 것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 전체를 훑어보며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루토가 여전히 테이블에 침착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두 경찰관은 이제 이전의 오만함의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그 옆에 서서 눈에 띄게 불안해했습니다. 톰슨은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도착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토를 알아본 식당 손님이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위원은 아버지를 흘끗 보았고 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루토의 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고 부러진 지팡이는 바닥에 버려져 있었으며 수갑은 여전히 그의 손목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굴욕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 평온하고 확고했으며 그의 강인함을 증명했다. 톰슨은 두 경찰관에게 주의를 돌렸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침착하게 그들에게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던 리쿠와 소우타는 이제 어리둥절했다. 그들의 얼굴은 혈색이 없었고 설명하려는 시도는 일관성 없는 말더듬기로 변했다. 그들은 하루토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그가 위원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계속 반복했다. 하지만 톰슨은 그들의 허약한 변명에 전혀 감동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신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은 이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루토는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명예롭게 이 나라를 섬긴 베테랑입니다. 누구든, 특히 그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끄럽게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의 무게는 조용한 식당에 무겁게 실려 있었다. 리쿠와 소우타는 자신의 행동의 무게에 짓눌려 다른 식당 손님들의 판단적인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새겨져 있었다.
톰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즉시 식당을 떠나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사무실로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논의할 것이 더 이상 없었다. 더 이상 사과할 것도 없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이제 피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두 경찰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당에서 나왔다. 그들이 떠난 후 톰슨은 아버지의 엄숙함과 대조되는 온화함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내 하루토를 조심스럽게 수갑에서 풀어주었다. 족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금속성 딸각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루토는 손목을 살짝 구부리고 자유가 돌아온 것을 만끽했다. 경찰서장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고 자신을 일으켜 세운 남자를 보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잠깐 침묵한 후 그는 사과했다. 지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하루토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어떤 말로도 아버지가 겪은 굴욕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하루토는 사과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아들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의 눈은 조용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한 방식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카이토는 압박 속에서도 위엄과 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그 순간의 심각성을 흡수하면서도 평화의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견뎌낸 고통과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루토는 아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의를 위해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위원은 아버지에게서 힘과 위엄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뎌내고 더 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식당을 나갔을 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소식이 도시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지역 사회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의 행동에 분노한 사람들은 하루토와 그의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톰슨 경감의 리더십하에 경찰 내부에서 즉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쿠와 소우타는 6개월 동안 무급정직 처분을 받았고 편견과 존중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징계 조치는 전체 커뮤니티에 강력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편견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경감이 그날 상황을 처리한 방식은 리더십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었고 상황에 관계없이 정의와 존중이 항상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토에게 그날은 전장과 자국에서 싸운 전투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믿음과 그에게 심어준 가치관을 재확인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루토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변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